글로벌 시장에서 나왔던 이슈들에 따르면 테이퍼링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네. 더욱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좀 부담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박남열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열입니다. 네, 우선 어제 코스피 반가운 반등은 나왔습니다. 7거래 만에 2,000선 다시 올라는 왔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2조 원대 후반이죠. 어떻게 보셨나요? 네, 주말에 미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자 미 증시는 테이퍼링 우려가 불식되면서 큰 폭의 반등세를 시현했죠. 어제 국내 증시는 지난주 조정 장세를 벗어나서 강한 상승세를 출발했지만 2,0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시장 기대치에 미흡한,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 규모 한 600억 정도 거래 대금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낮은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 종가 기준 2,00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상당히 좀 미약했는데 3조 원에 못 미치면서 수급하고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한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상대 국가인 중국과 대만의 견조한 흐름에 비한과 달리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볼 필요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전기가스라든지 의료정밀, 전기전자, 건설업종들이 코스피 대비 상승하였다는 점이 아마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견조한 상승이다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엿새 만에 극복의 반등에 성공을 했고 오늘도 좀 반등을 좀 했는데요. 고용 지표를 비롯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동반 호조를 보이고 양적 완화 축소 우려마저도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낮은 7.0%로 개선을 했고요. 10월 달에 개인 소비 지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 경제 지표 동반 호조에 의해서 상승될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엔화 약세 역시도 지표 개선에 따라서 상쇄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상승 추세 복원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또한 이와 동전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문제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 조정 압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2월 이후에 최대 변수는 엔저라고 생각합니다. 엔화에 대한 약세 우려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국내에서는 짚어봐야 할 섹터는 IT 섹터와 반도체 섹터 강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당분간 엔저 우려가 국내 증시에 상당히 제한할 전망이지만 지난 주말 마이크론 반도체 관련해서 신고가가 나타났고요. 최근에 DRAM에 대한 어떤 산업의 가점화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향후에 LP단 인수 효과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SSD 수요 급증에 따른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를 한번 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2.9포인트 깨지고 내려가면 어디 부분까지는 하락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2,015포인트 돌파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 좀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나 어떤 종목에 더 주목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가장 좀 중심을 둬야 될 게 뭐냐면 올해 이제 12월 달에 성수기에 도래가 되고 내년 1분기 실적 기대치가 상향되는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소재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어저께 세계 최초로 고성능 1테라비급 미니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기대치가 좀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마이크로 컨텍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1테라베타급 용량의 미니 SSD를 최초 출시에 따라서 당사가 SSD 모듈 소켓 독점 공급으로 인해서 독점적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맞는다면 아마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좀 강하냐면 향후에 LP다 인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SSD 수요 급증에 따라서 DRAM의 가점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먹혀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조선 섹터에서는 현대중공을 좀 보자고 말씀드리는데 기술적 반등 영향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는 부분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리콘웍스는 IT 중에서
그 울트라 TV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내년도에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리콘웍스가 좀 돋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 한 달 전에 상장되었던 현대로템 그런 쪽에 역시도 바닥권을 다지면서 모양을 좀 위입 방향으로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 직전이라는 모습에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역시도 그 중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그 모멘텀을 같이 겸비된 종목으로 포트를 짜서 가져가신다면 수익률 조구에 아마 향상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컨텍솔 그리고 SK하이닉스 SSD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을 정리해 주셨고 현대중공업과 실리콘웍스, 현대로템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대증권 원주지점 박남열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